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3초동 100%에서 이거는 뒤지고 매수인이 330점. 근데 옆에 있는 소파구 구청장도 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4자동 고라니 사실 최종 2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네, 지난 시간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하고요. 자, 기타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봅니다. 먼저 20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자, 유증은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만 등기하는 방법,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간에 모두 그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과 그 유증을 받은 사람, 수증자가 되겠죠. 공동 신청해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생략하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원래 유증의 효력은요, 유언으로 중요하는 것이니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거기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해야 되겠죠. 기한 도래일, 정권 성취일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합니다. 자, 이번 포괄 유증은요, 수증자 명의의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포괄 유증이죠. 특정 유증은 등기하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절차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동일하다는 거죠. 자,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수리해서는 안 되죠. 유언장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사망 이후에만 수리할 수가 있다. 3번이 틀렸죠.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단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상속인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5번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됐습니다. 특정 유증되어 있으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죠. 따라서 유언 집행자는 먼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이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2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요. 자,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 자,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2번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유언자의 사망 증명정보와 유언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사망했다는 사망 증명서, 또 유언장 이런 것이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됩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무엇이든지 그 등기원인과 관련돼 있으면 다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돼요. 3번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4번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필요해요. 그런데 4번 특정 유증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정보가 필요하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요,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유상으로, 즉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모두 토지거래 허가서는 필요가 없죠. 자, 5번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수증자는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포괄 승계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 2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증자와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거죠. 자, 유언 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상속인이 이제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또 등기 의무자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입니다. 자, 포괄 유증의 경우에요. 자, 우리가 반드시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이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예요. 그러면 유증은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관없습니다. 각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각자는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3번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 유증으로 기록하고요. 등기 원인 일자는 유언이 발생한 날을 기록하겠죠. 유언. 그러나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있으면 조건 성취일, 기한 도래일이 될 것이고요. 4번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요.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는 거죠. 근데 5번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요.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고요.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굳이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23번은 진정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진정명예회복.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1번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그 상속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명예회복을.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는 진정한 소유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인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원시 취득자 또는 그 사람의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해서요. 2번 법률의 규정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상속인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상속인 다 소유자라는 거죠. 이런 소유자들도요. 판결을 받아 그러니까 상대방과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등기 절차 협조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었건 되어 있지 않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유자 명의로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요. 갑, 을, 병, 삼에서 병 돼 있는데요. 진정한 소유자가 A입니다. A. 이 사람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등기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말소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소할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병으로부터 그냥 사해가지고요.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자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이제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거민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낼게요. 자, 이것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민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4번 공동신청인 경우에요. 자, 공동신청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동신청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공동신청인 경우에 등기무자의 인감증명을 자 소유 명의인이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A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니까 병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의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매도용의 필요는 없다. 자, 24번은요. 자, 진정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틀린 것은 자,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와 그 상속에는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었건 돼 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때요.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그런데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을병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해가지고 갑 앞으로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신청정보의 등기 원인.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나오면요. 1번처럼요. 진정한 소유자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건 되어 있지 않았던 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신청정보의 등기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등기 원인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정명예회복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동신청이든 단독신청이든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간자가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4번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죠. 자기 거 가져가는 거니까요. 뭐 토지거래 허가서도 필요 없고요.
자, 5번. 공동신청 또는 공동으로 신청한. 지금 병이 지금 등기원인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 앞으로 지금 등기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4번만 틀린 내용이 되죠. 자, 25번은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가요. 판결을 받아 이제 협조해주지 않으니까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가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때 등기 신청 정보 첨부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등기 원인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갑이 어떻습니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확정 판결 정보이 되는 거죠.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은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확정 판결 정본이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정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1번이 틀린 것이죠. 자, 2번은 뭐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간에 등기 원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3번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정보 필요 없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서도 필요 없고요. 자,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없다. 1번만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26번은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입니다. 자, 토지 수용. 틀린 것은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수용은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 수용하는 자가 관공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를 촉탁하게 되겠죠. 자, 3번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기록하고요. 원인 일자는 수용 재결의를 기록하는 게 아니죠. 협의일, 재결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결이나 협의일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협의나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을 기록하게 되죠. 수용 개시일, 수용의 날, 수용 개시일에 이제 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의 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4번 등기 원인 증서로서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 등본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증명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요. 5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할 필요 없죠.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하지만은 그 지역권,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또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도 직권 말소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을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자, 27번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예요. 자,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5번부터 보시면요. 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4번 뭐 가등기, 3번 임차권 등기, 뭐 전세권, 저당권, 권리권 다 말소한다는 거죠. 그 토지를 제한하는 뭐 수용 전이든 이유든 불문합니다. 다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소하는데요. 말소하지 않는 것이 있죠. 않는 거.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수용의 날 이후에요. 수용의 날. 그러니까 수용의 날, 수용이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 건 이거죠.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보존 등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수용이 됐어요. 수용 개시.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전에 이미 이루어진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요.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전 등기를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요.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병 앞으로의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다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말소합니다. 그러나 말소하지 않는 게 뭡니까?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이 7월 1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속이 만약에 6월 1일 날 상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수용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소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개시일 전에. 그리고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된 이전 등기.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 거죠. 소유권 등기 중에서.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을 인정하는 등기. 이 5가지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은 수용의 날 이후에 경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하지만 2번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2번은 말소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요. 28번 사례 형식으로 보면은요.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요. 밑에서 보죠. 언제 이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 이런 거 다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 것은 수용 개시일 이전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 중에서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상속 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2월 7일 매매로 상속 전에 수용되기 전에 매매가 있었어요. 수용 개시일은 4월 1일로 돼 있죠. 그 가로 열고 있죠. 수용 개시일이 문제 있죠. 4월 1일로. 자, 4월 1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런데 2번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5월 7일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말소하지만은 1번 보시면은 2월 1일 상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비록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말소하지 않는 것이죠. 자, 29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이미 등기된 토지든 미등기 토지든 상관없습니다. 기업자는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항상 단독 신청이 됩니다. 관공서는 이제 촉탁을 하겠죠. 자,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등기 인수 청구권 인정되는 것이죠. 빨리 가져가라. 4번.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특정 유증이니까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구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확정적 유효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자, 30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죠. 1번 틀렸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죠. 새로운 내용을 기입하는 기입 등기고 주등기로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그리고 종국 등기죠. 가등기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국 등기. 2번이 맞는 거죠. 3번.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물건의 일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분필 등기를. 자, 4번. 토지 수용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거래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것이고요. 자, 5번.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자, 31번은 환매특약 등기입니다. 환매특약은요, 갑이 이제 을과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는 거죠. 환매특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환매특약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이제 매매와 환매특약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다만 동시에 신청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신청서로 두 개를 일괄하에 신청할 수는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쓰고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 따로 쓴다라는 거죠. 따로 쓴다.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보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 자,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갑이 이제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에 있어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자, 1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렇죠. 2번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매매대금, 매매비용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환매기간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환매기간은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특약사항을 기록하면 되고요.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민법에서 5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매기간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3번.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라는 거죠. 특약 등기는 다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4번. 환매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기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환매 등기 이렇게 되겠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약 등기니까 2의 1 해가지고 갑한테 어떻습니까? 환매권이 있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것이죠. 환매 특약 등기. 자, 이때요. 환매권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환매권을 할 때요. 대금하고 비용을 적고요. 기간도 당사자들이 적을 수가 있죠. 기간은 반드시 필요적 사항은 아닙니다. 기간을 적어져 있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으면 5년이 되겠죠. 근데 5년 안에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하지를 못했어요. 행사하지 못하면은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도 어떻습니까? 공동신청에서 이제 말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요.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환매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환매권이 있고 갑이 자기 앞으로 환매권 행사해서 갑 앞으로 사함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환매권 행사할 때도 갑과 을이 이제 환매권 행사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갑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공동 신청해서 이전 등기,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는 환매권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자, 31번 환매특약 등기 틀린 것은 1번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서는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2번 등기 의무자는 등기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요. 을이 등기 의무자인데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인감증명 정보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갑의 인감증명, 갑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만은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을의 인감증명이나 을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3번.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자, 환매특약 등기 신청도 각하되나 환매특약 등기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건 아니다. 자, 이 환매특약은요,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특약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특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면요, 그에 대한 부기 등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요 부기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 이전 등기까지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하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요.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기가 실행된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다. 자,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사매가지고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전 등기가. 자, 요 상태에서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사하면은요, 병으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5번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됐으면요. 자,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면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제 환매권,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는 거죠. 자, 33번 환매특약 등기 틀린 것은요. 1번 환매특약의 등기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등기표 정보도 제공할 필요 없고요. 자, 2번 환매권의 이전 등기.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환매권도. 자, 이전 등기라면요. 갑이 가지고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환매권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환매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뭐 갑이 A한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A한테 어떻습니까? 한 칸 만들어서 A에게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환매권이 부기 등기로 하기 때문에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한다. 즉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3번. 3번이요. 자,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요. 자, 환매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접수번호도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환매특약 등기에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가 가등기가 될 수는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신탁등기인데요. 신탁등기가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는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탁등기는. 그래서요,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포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아는 범위, 쉽게 나오면은 그 아는 범위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신탁등기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수탁자 그러면 신탁등기, 여기서는 신탁법상 신탁이에요. 명의신탁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신탁 등기는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투자신탁 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운용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수탁자는요, 신탁자가 갑이면은 수탁자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보통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가. 자, 그러면은 신탁 등기는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이에요. 마을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자기 토지들을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맡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필지 하나 가지고 뭐 신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갑. 자, 갑은 어떻습니까?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신탁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신탁이 이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을 하게 되면은 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나중에 신탁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탁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에 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탁 등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등기부에 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탁 등기와 관련된 이 많은 내용을요, 신탁 원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탁 원부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 원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34호 신탁 원부에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요, 신탁 등기에는요, 여기다 한번 적습니다. 신탁 원부 1234호 이렇게만 적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신탁 원부 1234호를 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신탁 등기가 됩니다. 신탁 등기. 자, 그러면요,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런 거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맡기기만 하는 거죠. 계약서만 쓰는 거죠. 신탁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하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제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2번 수익자나 위탁자는요, 이제 신탁을 한 다음에요, 거기다 수익금을 갑이 받기로 할 수도 있지만요, 병한사에 줘라. 병한테 수익금을 줘라. 그럼 이 사람은 수익자가 됩니다.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지만 위탁자나 수익자도요. 이 사람은 수익자죠, 수익자. 이 사람은 이제 수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위탁자. 그래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나 수익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요. 2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하나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A, B, C 3개의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요. 예, 운용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동사업을 하겠죠.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공동사업. 자,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자가 되는 거죠.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이제 합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소유는 합유가 됩니다. 합유관계, 그래서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정보에 기록해야 된다. 공유 아니에요. 공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신탁계약과 관련돼서, 신탁등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대위, 단독, 대위 이런 거 인정된다. 합유다. 공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신탁등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신탁등기도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전부 다 신탁과 관련된 사항까지 일괄하여 신청을 합니다. 5번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일괄 것도 기억하시고요.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 등 신탁 원부의 기록사항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신탁의 목적 이런 거, 신탁 원부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을요, 이것들을 이제 첨부 정보로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요, 34번 하나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5번은요, 이제 옳은 것은요, 1번.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합니다. 신탁 등기도 등기 권리자, 이제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고요. 2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요, 요게 맞는 거. 제가 1번을 잘못 읽었네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 아니죠.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제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자,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이라는 것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요,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신탁 등기의 신청. 신탁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일괄하여 동시에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죠. 3번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요, 일괄하여 별개의 서면이 아니에요. 일괄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4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가 아니라 합유를 표시한다는 거죠. 합유. 그리고 5번 신탁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고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것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고민을 받아야 됩니다. 신탁계약도 고민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34번하고 35번이요. 약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또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별하시면 돼요. 34, 35번 기억하시고요. 자, 36번 보시면은 틀린 것은요. 1번 등기가 아닌 권리 이전 보존이나 설정과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2번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얘들이. 단독 신청이다. 4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죠. 이 신탁 등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신탁 원부에 기록된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지만 따로 빼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부하고 일체가 되어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용구 보존장부가 되는 거죠. 자, 5번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농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뭐 상관없죠. 농지니까요.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도 제공합니다.
자, 37번이요. 37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신탁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 저도 좀 헷갈리네요. 자, 1번부터 보죠. 이게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신탁 등기도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신탁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우리가 신탁 등기 할 때는 요것을 신탁 등기라고 합니다. 신탁 등기라고 하는데 원래 A가요.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만 돼 있고요. 그 신탁 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이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틀리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대위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동시에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냥 34번, 35번, 36번 정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너무 어려움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자의 합의다라는 것과 대위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 3번은요. 별개의 등기이므로 순위번호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괄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동일한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4번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수탁자가 단독, 그러니까 신탁 등기와 그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옳은 것이고요. 자, 5번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인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했는데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이것도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4번만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다 틀린 내용이 되는데요. 37번부터는 이제 조금씩 신탁 등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요. 자, 1번.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하나의 순위번호.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요. 2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3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탁재산을요. 만약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수탁자가 소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을 계속 주면서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이제 고유한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는 것, 고유 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좀 어렵죠, 이것은. 4번 신탁 가등기의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자, 5번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괄하여 해야 된다. 38번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우리가 신탁 등기는요,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34, 35번 정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등기. 이 범위 내에서 나오면요, 맞추고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쉽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4, 35번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요것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